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어느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지만 동시에 노후 파산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과연 수억 원의 자산이 없으면 행복한 노년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직금 8천만 원과 월 연금 165만 원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김성학 씨 부부의 삶입니다. 이들의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여정을 따라가며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태도가 진정한 풍요를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축복의 씨앗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도권의 한 소박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김성학 씨와 그의 아내.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그들의 손에 쥔 것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한 8천만 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의뢰, 노후에는 적어도 몇 척은 있어야지라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68만 원에 달하며 은퇴 후 3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1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는 은퇴를 앞둔 모든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김성학 씨 부부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퇴직 직전 신문에서 본 노후자금 11억 원 필요라는 기사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우린 이제 어떡하나.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성학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세상 모든 노인이 10억 원씩 들고 사는 건 아닐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보는 수밖에.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거창한 자산 없이도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이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8천만 원과 월 165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부는 그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한된 자원으로 안정과 행복을 일궈나가는 그들의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성학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관리직으로 일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후 평생을 남편 내조와 자녀 양육에 헌신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그러했듯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 한 명의 대학 교육과 결혼 지원에 수억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김성학 씨 부부 역시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노후 자금을 쌓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퇴직 직전 평생의 숙제였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온전히 소유하게 된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아둔 여유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직날 동료들의 축하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회사 문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월급이 없구나.
앞으로는 오롯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하고 지혜롭게 살아봐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많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월별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165만 원이 전부.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은퇴 전후의 지출 변화를 꼼꼼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양육비 부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모로서의 경제적 의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이 크게 감소하여 월 소비가 은퇴 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과금이 소폭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 의료비 지출은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예상해야 한다는 조언을 참고하여 의료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여가 비용이었습니다. 일에 쫓겨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여행, 취미 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 부부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의 낙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선에서 문화생활비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 부부는 일부러 큰 변화 없이 평소처럼 생활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월말에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연금 165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돈 쓸 일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부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월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식비 약 60만 원, 주거비 및 공과금 약 20만 원, 의료건강비 약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5만 원, 여가 및 취미 10만 원, 경조사 및 예비비 15만 원. 모든 항목을 합치면 대략 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의 지출이었습니다. 연금 165만 원에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남는 돈은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에 손대지 않고도 연금만으로 생활하며 오히려 저축까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른 난방비 변화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수입 범위 안에서 쓴다는 큰 원칙을 세우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내는 라이프 스타일 측면의 계획을 고민했습니다. 돈만 아낀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알뜰하면서도 재미있게 지내려면 뭘 하면 좋을까? 아내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합창, 컴퓨터 교실 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강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들의 계획이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녹아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부부는 이른 시간에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내리는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고 아내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맞이합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한 야채죽과 과일. 식사를 마친 남편은 이제 CEO처럼 꼼꼼하게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습니다. 오전 8시. 부부는 나란히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가 최고의 노후 대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혈압관리법 같은 건강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오전 10시. 운동을 마친 부부는 동네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대형 마트보다 저렴하고 덤을 얹어주는 상인들의 인심이 있어 단골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식비 절약의 핵심 비결입니다. 정오.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야채로 따뜻한 집밥을 차려 먹습니다. 역시 집에서 해먹는 게 싸고 맛있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는 것은 건강과 경제를 모두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오후 2시. 부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무료 요가 강좌가 있는 날.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고립되기 쉬운 노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곳에서 얻는 새로운 정보와 따뜻한 교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오후 4시.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은행에 들러 연금 통장을 정리합니다. 입금된 연금 중 일부는 생활비 통장으로 또 일부는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은퇴 자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나머지는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입출금 통장과 CMA 통장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고수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주식 투자 같은 모험 대신 원금을 지키는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고수하는 것이 이들 부부의 철칙입니다. 저녁 6시. 부부는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활용해 알뜰하게 식단을 꾸리고 TV 뉴스를 보며 식사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소식에는 서로 조심하자고 당부하며 위험을 예방합니다. 저녁 7시. 각자의 취미 시간입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에 몰두하고 아내는 거실에서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뜹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이 시간은 부부의 마음에 평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밤 9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산책 시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때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행복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더라. 남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 시간. 내일은 도시락을 싸서 근교 공원으로 소풍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서로에게 잘 자요 인사를 건네며 평화롭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김성학 씨 부부에게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가슴 통증. 병원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비와 약값으로 5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꾸준히 모아온 비상금 통장 덕분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거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건강이 최고지. 아내의 위로에 남편은 용기를 얻었고 이후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한겨울에 닥쳤습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 나 교체 비용으로 23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연금을 훌쩍 넘는 금액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부부는 침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 자금 중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던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달간 외식과 문화생활을 거의 끊는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부부는 지출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다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부는 집수리 적립금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매달 5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더 나은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카의 결혼식처럼 피할 수 없는 경조사도 있었습니다. 형편상 큰 돈을 낼 수는 없었지만 부부는 액수보다는 정성에 집중했습니다. 형편에 맞는 축의금과 함께 진심을 담아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조카네에는 오히려 돈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고 부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김성학 씨 부부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비상금과 저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격려로 슬기롭게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성학 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에 맞춰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 둘째, 비상자금과 보험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 셋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 넷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사회와 교류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부간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현재 김성학 씨 부부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쓸 만큼은 있고 무리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돈 걱정에 쫓기던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얼굴에 깃든 잔잔한 미소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준비한 자금이 남들보다 적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김성학 씨 부부처럼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동네 복지관에 들러보고 보고 싶던 친구에게 연락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안정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역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행복을 일구어낸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